안녕하세요, 안전입니다. 마스크 재사용할 때 자외선은 어떤지에 대한 질문을 주셔서 준비했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님까지 마스크를 이렇게 말려서 사용할 정도로 마스크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번에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마스크 사용에 대한 개정 공고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상상황에서의 한시적 지침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감염 우려가 낮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을 때에는 면 마스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있네요.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 시 같은 사람이 같은 마스크를 써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말라.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사용한 마스크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말린 후에 재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새로운 문구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한 건조, 전자레인지 또는 알코올 소독, 세탁은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드릴 말씀이 많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최근 호흡보호구 융합기술원의 한 기고문이 올라왔는데 매우 의미 있어서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님께서 기고하신 내용인데 이분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 마스크에 대해서 꾸준히 연구를 해오셨습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마스크에는 정전기를 띤 부직포가 들어있는데 이것을 필터로 활용합니다. 미세먼지를 잡아내는 효율을 높이면서 호흡의 저항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스크를 빨아서 쓰게 되면 필터에 들어있는 정전기가 감소하게 되고 입자를 잡아내는 효율도 떨어집니다. 결국 마스크를 빨거나 적시는 상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스크를 재사용해도 되는지 실험할 때 연구자들이 고려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적인지, 마스크 필터의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는지, 어떤 처리를 했을 때 마스크의 외형이 변해서 얼굴에 잘 맞지 않으면 안 되겠죠. 마스크를 재착용했는데 불편하진 않는지, 처리하는 방법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어야지 구하기 힘든 기구를 쓴다든지 이용법이 너무 복잡하면 곤란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처리 방법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면 줄을 서더라도 마스크를 새로 구하는 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재사용이 안전한지, 예를 들어 어떤 화학약품을 처리하거나 열을 가했는데 기존의 마스크에서 어떤 물질이 흘러나오면 그것이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겠죠. 먼저 알코올이나 표백제 등으로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여전히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잔류 물질이 남아서 냄새가 날 수 있고 살균력이 일정하지 않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부 물질은 가정에서 쉽게 접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스팀 살균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마스크에 변형을 줄 수 있다고 하고요. 전자레인지는 마스크 구성 요소 중에 금속성 물질, 고정심이 들어있을 때 위험하니까 빼고서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부 마스크의 경우는 내부 필터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햇볕에 말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마스크를 제거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여기서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마스크에 변형이 생겼다는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둥글게 생긴 마스크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요. 수술용 마스크라고 하는 이런 거를 사용할 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 결국 이러한 것들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필터의 정전기가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마스크의 필터 효율이 떨어진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서 이 교수님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자외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스크의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고요. 강도에 따라서 짧은 시간 안에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자외선 장치를 쉽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였고요. 일부 구독자분들은 실제로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여러 번 재사용할 경우에는 습기의 영향 때문에 필터의 정전기가 감소하고 결국엔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마스크를 최대 일주일 이내로 사용하고 10회 이내로 사용한다 그러면 충분히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자외선이 공기 중에 산소를 분해해서 유해한 오존이 발생하거나 냄새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외선과 마스크 재사용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 편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역시 N95, 우리나라의 KF94 마스크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요. 이때 사용한 자외선 살균 장치는 이런 거였습니다. 여기 마스크가 들어가 있죠. 이전에 헤어드라이기 실험을 소개했던 중국 상하이의 푸단대학교 논문을 살펴보면 소개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도 자외선에 대한 언급이 짤막하게 나와 있긴 한데요. 자외선을 쬐을 때 사각지대, 즉 자외선이 충분히 쬐어지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갖는 의문점은 여러 가지 살균 장치가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살균 장치마다 자외선의 강도가 다르고 어떤 자외선 살균 장치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 있고요.
또한 어떤 마스크를 넣느냐에 따라서 사용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정리하기 전에 짤막하게 무료 구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 구독이라는 빨간 글자를 클릭하시면 구독 중으로 회색 글자로 바뀝니다. 왼쪽에 있는 엄지손가락 위로 향한 것을 눌러주셔야지 좋아요가 되면서 파란색이 됩니다. 정리하면 마스크를 재사용할 때 알코올이나 피백제는 써서는 안 됩니다. 젖게 하거나 빨아서는 안 됩니다. 자외선은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냄새가 날 수 있고요.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자외선 장치에 따라서 조건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천하고 있지 않은 전기밥솥과 헤어드라이기, 전자레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전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